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29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실은 8월 29일이 아니고요. 8월 27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오늘 29일 일정이 하나 있어서 아침 방송 미리 녹화를 하고 29일 날 아침에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나는 내가 더 노력할수록 운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의 대통령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한 줄 이야기인데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항상 일어나서 제가 항상 오늘 하루를 또 주어짐에 감사함을 갖다가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얼티메이텀의 거꾸로 보는 경제 부동산 인사이트 칼럼 얼티메이텀님의 블로그 이야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왜 이 모양일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감사스마일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부동산 멘토님께서 집값 가짜 조정 구분해야 무주택자는 일단 살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얼티메이텀님이 올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했지만 현재 주택시장은 조정을 보이면서 약보합 장세를 지금 연출하고 있고 예상과 다른 주택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현재의 조정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일단 추려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작년 2020년과 작년에 정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상은 예상했지만 금리 인상 폭과 속도가 빠르다는 점, 이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다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정치인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의 주택시장 관련한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무 의미도 없는 말장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 폭등의 경우에 그 규모와 폭등 등을 감안해서 2022년 주택시장 전망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께서도 관광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2, 3년 정도의 폭등장 이후에는 언제나 조정기가 존재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2022년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진 후에 내년 정도 조정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고,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상의 경우에 과거의 금리 인상기들처럼 평범한 금리 인상을 예상했지만 그간 듣도 보도 못했던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울트라 스텝이니 이런 이야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발생했고 이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통상적인 금리 인상기 기간과 인상폭으로 이번 금리 인상을 진행했다면 주택시장이 조정기가 지금보다 현저히 뒤로 밀렸을 것으로 지금 본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치인의 국토부 장관 기용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인의 국토부 장관 기용은 언제나 커다란 부작용을 야기했다. 그리고 현재 정치인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공급정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사실상 모든 정책들이 미봉책이고 그냥 말뿐인 정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정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로 인해서 발생했음에도 마치 자신의 공적인장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하지만 정말 심각한 부작용은 2, 3년 안에 발생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은 아파트가 실제 시장에 공급이 될 것을 보고 있고, 감사스마일도 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여러 분들의 그런 이야기라든지 책을 갖다 보면서도 정말 2027년까지는 아파트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발표한 공급 계획대로 국토부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엊그저께 공공재개발 또 발표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질의 주택 공급 시기가 더 늦어지게 될 듯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리가 완전히 지금 부동산 빙하기,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관계도 중요해지지 않겠지만 현재 폭풍 같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사람들의 공포감이 좀 누그러지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눈치채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시일 내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면 아마 이제 그 기간이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안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정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낮아지고 있고 전국으로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지역만 지금 했는데 전남, 경북, 전북, 지방만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좀 다 하락에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감사스마일 그 블로그, 감사스마일 유튜브 댓글에도 이제 조금 너만 왜 지금 조정기인데 조정기가 아니고 자꾸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또 댓글을 갖다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금융위기 때 2009년도 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장과 조정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장이 이제 되고 이제 하락장은 아직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이 돼서 과연 하락으로 이제 이뤄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급매 한두 건 가지고 지금 하락을 갖다 논하기에는 너무 좀 빠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현재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지어진 지 10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상승장이 이어질 2024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되면 건물의 노후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건물의 감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 상승 사이클이 2024년에서 2030년에서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아마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재정비 가능한 물건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KB 부동산 이런 자료, 주간 추이라든지 또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보시는데 이분은 보니까 아파트를 갖다가 사셨던 게 처음 집을 샀던 게 감사스마일하고 좀 비슷한 시기 리먼 브라더스가 발생하고 2008년도 하반기에 지금 내집 장만을 했습니다. 이때 말 그대로 꼭지에서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2009년 하반기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었고 아무튼 그 때문에 새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를 활용해서 대출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연끌도 했고 분양권을 2개로 추가로 또 샀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시작된 계기가 이때였고 또 돈이 생길 때마다 최대치로 돈을 끌어당겨서 주택을 늘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현재는 처음 내가 투자했던 원금의 20배 이상으로 자산이 늘어나 있고 대출은 사실상 전세,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임대 보증금 말고는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가 다시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약간 어설픈 상태이지만 10년 뒤에는 진짜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이분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감사스마일이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그 거시경제라든지 한국경제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그런 사이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런 글들을 갖다가 쓰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또 제 나름대로 또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 키워나가고 있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지금 정말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집이 1주택 있으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던 분들이 정말 1%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한테 연끌해가지고 집을 사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다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땅집고에서 이지은 기자님의 김학렬, 빨송님의 집값 가짜 조정 구분해야지 무주택자는 일단 사라. 감사스마일은 앞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집을 사라는 말씀 드리진 않겠지만 각자가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지금이 집값 조정기다. 또 진짜 조정과 가짜 조정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집값이 오르는 불장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DSR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제 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조정 중인 지역도 있지만 급매물만 거래돼가지고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아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조정 중인 시장이 맞는데 반면 상급지로 통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거칠 지역은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서 입주량이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세종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 서울 같은 지역과 또 감사스마일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집값은 올랐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고양시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 덕은지구가 입주가 끝나고 나면 2025년도까지
입주가 없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원당이라든지 장항지구 뭐 입주 물량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고양시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108만 명에서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부동산 시장 뒤흔들 최대 변수가 금리가 아니고 정부 정책이라고 이제 빠숑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 정책을 꼽았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다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가 이걸 모으고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빠숑님은 생각을 하시는데, 감사스마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받으신 분들이 정말 뭐 70% 80%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이 받으신 분들이 60%를 받았기 때문에, 특히 또 15억이 넘어가시는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대출이 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대출 없이 또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내 집 한 채가 정말 급하지 않은 이상은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위 입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매도를 하려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긴 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스마일 생각도 금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가장 집값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각자가, 감사스마일 TV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분들은 또 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또 부를 갖다 늘려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삼성에다가 또 2년 전에 집을 갖다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 이제 꽈시형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익률이 저조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라든지 하급지 아파트 등을 매도해 현찰을 모은 뒤에 우량 부동산 하나를 매수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감사스마일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두 채 전략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자가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가 한번 넓혀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듯 하고요. 하락 시장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상승 시장을 갖다가 또 모르는 거고, 상승과 하락을 갖다가 다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 부동산의 인사이트가 또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빠숑님께서 결론을 주셨는데, 이번 정권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비정상적 시장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정부가 어떤 지역을 규제해서 해제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철도를 놔줄지 등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과 대책들이 나오겠지만, 무엇에 신경 쓰고 있는지를 알고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주셨는데, 감사스마일이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신문 기사가 뭐 정말 폭락, 그다음에 감사스마일도 뭐 부동산 폭락 관련해 있는 하락론자들의 유튜브 방송 보지는 않는데, 라이트하우스라든지 쇼킹 부동산 이야기만 들어 한 번도 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을 폭락한 시기에,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서 부동산을 시작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게 되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집을 갖다 장만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더더욱 못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방송에다가 이제 뭐 무주택자분 집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그 부동산의 인사이트, 그리고 또 책도 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흔들리거든요. 신문 기사라든지 자극적으로 이제 뭐 뉴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인사이트가 있으신 이 얼티메이텀님의 글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빠숑님의 책이라든지 또 여러 부룡님이라든지 IMF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의 그런 부동산 상승론자가 아니라, 감사스마일도 상승론자가 아닙니다. 다만 1주택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2주택은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살거든요. 100살까지 살게 되는데 이사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능력이 되시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임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요할 수 없는 거고, 감사스마일 TV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 들으실 분들만 들으시고, 욕하실 분들은 욕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 가치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좋게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좋게 이야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인구가 100만이 넘은 도시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또 강하게 드리고 2023년 1월이 되면 아시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얼티메이텀님의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제가 보면서 이분도 제가 댓글을 남기고 싶어서 댓글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그런 인사이트를 여기 보시면 얼티메이텀님의 카테고리 글들이 있는데 3년 만에 1억 모은 22살 여자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의 그런 것들을 모르시면서 부동산을 갖다가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8월 29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8월 말 한 주인데 8월도 이제 가을이 시작되나 봅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8월 마지막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